문인화라 하면 판에 박힌 그림이다. 기법과 소재 역시 다양하지 않고 비슷비슷한 그림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누구보다도 붓과 오랜 세월을 함께했고 성실하게 실력을 갖춰온 그녀는 먹을 갈고 붓을 들 때마다 새로운 문인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살려두는 게 문인화라 생각하는 정향자 작가.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새로움을 입은 그녀의 작품 세계를 오늘 문화향에서 소개합니다. 근데 꽃을 만들면 좋을 것도 같은데 야하고 분산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여기서 길게 내려서 이렇게 점만 여기서 하나 그냥 점만 찍어도 돼. 굳이 선을 넣을 필요는 없이 여기에서 가지가 많이 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살짝이 나오고 여기만 살짝이 붙이시고. 매주 월요일 이곳에서는 묵향 가득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정향자 작가의 사군자, 문인화 강의가 오전 내내 이어지는데요. 그녀는 3년째 강의를 이끌어왔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20여 명의 수강생들은 언제나 진지한 모습으로 작업에 임하는데요. 문인화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절로 느껴집니다. 문인화에 대한 정의는 깨끗함, 그리고 내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붓을 잡고 한 번에 휘두른다고는 일필휘지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지만은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래요. 문인화 덕지덕지 묻지 않는 깨끗함, 순수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따뜻하면, 내 마음이 따뜻하면 다른 그림도 따뜻하게 나오고, 내가 고집이 세고 모든 자연을 조금 왜곡되게 보이면 그림에서도 표출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문인화는 정말로 우리 지금 시대에 맞게 향수에 젖어서 하는 그림이 아니고 학생들로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정말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 끝이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젊은 세대보다는 기성세대에게 유독 인기가 좋은 문인화. 이 문인화 중에서도 대중과 가장 친숙한 게 사군자입니다. 세수 없이 많은 식물들 중에 선비들이 유독 좋아한 매화, 난, 국화와 대나무.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한 군자의 지조와 절개, 품격을 간직한 그림이 바로 사군자인데요. 그림을 기품 있게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향자 작가가 수강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문인화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입니다. 저는 즐겁고 재미나게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평생교육은 이미지가 그래요. 뭘 해서 여기에서 물론 자격증을 얻어서 내가 뭘 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공직자로서 퇴직을 하시고 이걸 정말로 좋아서 찾아오신 분들이니까 즐겁고 어렵게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 다가가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수강생 대부분은 문인화와의 인연을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는데요. 본래 문인화라는 게 사대부들의 여가와 운치를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인생의 한 구비구비를 잘 넘어온 이들에게 문인화는 특별한 의미인데요. 집에서 놀았어요, 죽으러. 근데
TV를 보는데 어떤 실버 이게 강의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TV에. 근데 노후대책으로 자기 취미를 가지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만 있으면 노후대책이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 그래야지 애들은 안 괴롭히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나갔었어요. 글쎄요, 이제 그림은 아무래도 그 창의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글씨는 이제 어떤 정해진 그 필법에 의해서 쓰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미술은 자기 어떤 그 정신과 혼을 담아서 어떤 새로운 어떤 모양을 구성해야 되고 전문 화공이 아닌 사대부나 선비들의 그림 문인화. 주제에 구애가 없는 문인화는 여가로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이의 심중이 잘 담긴 그림이기도 합니다. 수강생들은 엄청난 집중력과 열정으로 한 획 한 획 정성껏 붓을 옮기는데요. 요거 한 두세 장 그리다 보면 한나절은 그냥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걸 그리는 동안에는 일체 그 잡념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순화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한 장 작품이 완성돼서 내가 이렇게 볼 때 어떤 쾌감이 느껴지고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입상이라도 하면 상당히 그 좀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난초 이게 한 촉이라도 이렇게 소품을 그려서 가족이나 친지한테 이렇게 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냥 아무 때라도 내가 무리하다 그럴 때는 붓을 하나 잡고 그냥 딱 하면 그 모든 잡념이 그냥 그 붓끝 하나에 움직이면서 기분이 좋아진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글씨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그냥 사람 무료할 때 있잖아요. 그런 때는 붓을 잡고 먹에 딱 묻혀갖고 이렇게 긋는 순간 아무 잡념이 없어져요. 저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게. 묵은 대를 만들어서 같이 한 폭이 한 덩어리에서 나오는 그 형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기 세 개까지 여기서 나와서 하나 만들고. 정작 작품 한 점을 그려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노력이 필요한 게 바로 문인화입니다. 그래서 정향자 작가는 수강생들이 오랜 세월 마음의 여유를 두고 문인화를 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뭐 자격증이라는 것은 뭐 초대작가 공모전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걸로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공모전을 꾸준히 해서 그 소속된 초대작가를 인증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간에 끝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문인화를 쉽게 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해야지 내가 그림을 그린다 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내 스스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이걸 하세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이건 문인화는 내 흥에 겨워서 내가 정말로 한 줄 쳐서 꽃이라도 하나 그려서 작품을 만든다 이런. 여백의 미가 있는 문인화. 최소한의 것으로 그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문인화는 작가의 대범한 분놀림으로 완성됩니다. 문인화는 학식을 갖춘 사대부에 의해 완성된 회화 예술로 사물의 형태를 단순히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물이 의미하는 정신에 치중한 그림입니다.
옛날 화원에서 시험을 봤을 때는 이 대나무를 점수를 제일 높게 쳐줬대요. 그만큼 대나무는 우리 민족이 사랑한다고 할까? 군자들이, 그리고 문인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대나무는 칠 수가 있어야죠. 어느 문인화를 몇 년 하셨어요 할전정 가서 종이를 펼쳐놨을 때 붓을 들고 과감하게 떨리지 않고 칠 수 있는, 그린다가 아니라 우리는 사군자는 친다고 하거든요. 혼목으로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어깨 힘으로 이용해서 탁탁 친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빨리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대나무의 매력은 내가 마음이 심란할 때는 막 잎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이 대나무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막 습도 빨아들여서 먹이 이렇게 막 한꺼번에 어우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름 때는 이렇게 번짐이 많아요. 그거는 여름에 그렸다고 하고, 가을 때는 까실까실 난 댄잎으로 해서 잎이 초롱초롱이 나요. 장수에서 나고 자란 정향자 작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묵향을 맡으며 자랐습니다. 집안에 크고 작은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손수 먹을 갈고 붓글씨를 써내려 가던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1986년 서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꾸준히 결실도 맺었습니다. 서예를 벗하다 보니 문인화와의 인연이 닿았는데요. 남다른 열정으로 묵묵히 실력을 다져왔습니다. 계기는 물론 주말 부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집에서도 애들 재워놓고도 혼자 할 수 있고, 학교 가면은 저 혼자 그 넓은 공간에 저 혼자 차지하고 이거 쫙 펼쳐놓고 땀 흘리면서 일하면 그때 너무 희열을 느끼죠. 땀 흘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이렇게 여름처럼 더울 때 정말로 거실에서 완전히 펴놓고, 이 작업실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펴놓고 딱 하면은 보통 한 7시간 정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 전지를 거의 한 작품 하는데, 이런 작품 하나 하는데 보통 100장 넘게 하죠. 그래야지 마음에 드는 거 나와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문인화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이 작품을 얻기 위해서 순간에 모든 것이 한 3초 이내에 내 눈에 들어와야죠. 3초 이상이 벗어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봤을 때 순간 필이 꽂힌다고 할까? 그런 맛으로 공부를 했어요. 10년을 꾸준히 서예를 하다 1997년 소당 김연익 선생을 만나 문인화의 길에 접어든 정향자 작가. 붓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30년인데요. 물론 소당 선생님 찾아갔을 때는 서예도 같이 했었어요. 같이 하면서 어느 쪽으로 할 건가 해서 이제 문인화 쪽으로 돌리면서 계속 이제 사군자 위주로 공부하고 국전에 참여하게 되면서 초대 작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제 평생교육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이 길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장수에 가서 이제 후학들 양성하고 이 어르신들 보고, 또 원치 않게 또 이런 화실도 또 작업실도 갖게 돼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단숨에 처리하는 운필에서 지난 세월 쌓아온 필력이 느껴지는 정향자 작가. 그녀가 망설임 없이 쳐내는 난초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문인화 특유의 대범함과 간결함이 유독 더 돋보이는데요. 쉽게 그려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소재에 비해 다양한 기법과 감정이입이 필요한 게 바로 난초 그림입니다. 난초는 정말 힘들어요. 1번 선, 한 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비싼 종이건 내가 허들의 종이건 내 마음에 1번 선이 딱 쳐졌을 때 이 1번 선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구겨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도 구겨지겠죠. 그러니까 이 난초를 그릴 때만큼은 정말로 떨리는 심정이에요.
대나무나 물론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작품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춰줄 수가 있는데 얘들은 1번 선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 선에 맞는 그 약간 명칭이 있어요. 그것이 굴곡이 생겼다 했다 사마귀 배처럼 이렇게 조금 벌록했다 떨어졌다 하면서 하는 그 선을 내가 얼마나 예술을 쓰면서 그 장법에서 나오는가, 그 붓을 갖고 누른 압력으로 인해서 이 난선이 다 틀려져요. 그래서 제각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입체감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꽃 단목을 내는데 최소한 3가지 색 정도는 낼 줄 알아야 된다고 할까요? 시, 서, 화 3절이 모두 빼어나야 빛을 발하는 문인화. 그림뿐만 아니라 한 줄의 글에도 내면이 오롯이 담기는 게 바로 문인화입니다. 글귀는요, 벌써 내가 이 종이를 펼쳤을 때 내 마음속에는 글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글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서 이 필 하나하나 하면서 이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해놓고 정말로 그 생각했던 거 그대로 쭉 쓰는데, 지금 문인화 하신 분들은 거의가 시를 쓰라고 하면 2줄도 못 써요. 그리고 옛날 글을 답습을 해서 써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최소한 기승전결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화제를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해야지 문인화 작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예를 시작한 이후 문인화가의 길을 걷는 지금까지 그녀의 일상에는 늘 묵향이 머물렀습니다. 올해 초 열린 개인전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여줬는데요. 전통에 기반은 두되 현대에 맞는 문인화를 선보이겠다는 당찬 각오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난 현대적 문인화를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구도와 색상을 고민하고 다양한 재료와 문인화의 접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재료는 다 있어요. 우리가 문인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일단 화선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 화선지 위에 화선지보다 더 나은 순지, 우리 전주 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광물을 이용한 석채라고 하는 돌가루를 아주 곱게 빻은 이 돌가루 석채. 그 다음에 밑바탕은 우리 물감. 이렇게 모든 재료가 어우러져서 한번 현대화 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지금 우주 밖으로 나가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천 년부터 꾸준히 답습해온 문인화에서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조금 외람되지만은 모든 분들이 노력하면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한 걸음 한 단계 벗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대학원을 들어가서 교수님 지도하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도 제 진로를 조금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는 작품을 하지 말고 뭔가 조금 색다르게 전통 문인화하고 접목을 해서 대신 물성은 벗어나지 말고 우리가 문인화를 할 수 있는 종이 이런 것은 가지고 있대. 여기에서 좀 더 첨부를 해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바꿔갈 수나 있구나 하는 그런 획기적인 작품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게 했느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너무너무 했어요. 이게 기존대로 30년 동안 이 서예하고 문이나 여백을 비워라, 기존 먹만 갖고 해야 된다, 중봉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제가. 그러면 전시장 가면 누구나 똑같은 문이나 그리면 매랑국 쪽에서 10분자에서 거기서 조금 해서 화재글씨 쓰면 문이나다 이랬는데 거기에서 좀 세련되게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조금 고가의 장비를 써보고 큰 작품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나도 이런 쪽으로 해서 내가 조금 진로를 개척해서 다른 분들도 현대 문인화라는 것을 눈을 뜨게 했으면, 저도 어렵지만은 그렇게 해보려고 이런 작품을 시도를 해봤어요.
전문적인 공부와 경험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정향자 작가. 9월 진행될 석사학위 청구 전에 선보일 현대 문인화 작업이 요즘 한창입니다. 익숙했던 틀에서 벗어나 고전적 그림과 소재에 현대성을 입힌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었는데요. 수많은 노력과 실험으로 현대적 변용이 곁들여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자동차 모형을 뜨는 모델링 페이스트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요. 대리석가루를 곱게 죽처럼 갈아놓은 그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소나무를 입체감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튀어나오는 재질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제가 종이를 한번 뭐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떼본다고 해도 이 큰 종이를 하기는 어렵고, 그냥 붓터치로 갖고 농담으로 갖고 입체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방법이고, 그래서 색다른 재료로 찾다 보니까 이런 재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환호성을 질렀죠. 그래서 내 어릴 때 숲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껍질도 한번 그 바뀌었던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던 나무 솔방울을 생각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의미를 추억을 여기다 심으면서 작업을 했어요. 작업실을 늘 열어두고 가르치는 일과 동시에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데 열정을 다하는 정향자 작가. 문인화의 정신과 전통 기법을 온 몸과 마음으로 익혔지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 깊고 넓어지는 게 문인화인 만큼 그녀는 언제나 누군가의 스승인 동시에 자신 역시 문인화를 익혀가는 수련생이 됩니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많이 지금 저도 이렇게 해놓고 버렸다고 하는데도 높으신 어르신들이 보면은 이걸 버리라 저걸 버리라 하거든요. 아직도 어려운 거예요. 뭘 어디만큼 버려야지 버렸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넓은 화선지에 점 하나 뚝 던져놓고 이것으로 작품을 끝낼 수도 있는 건데, 여기다가 색칠을 하고 싶고 사람이 자꾸 유혹을 해요. 이 하얀 여백이 나한테 손 좀 닿아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내 능력이 돼야겠죠. 안목을 넓히려면은 공부도 많이 또 해야 되겠고, 그걸 이해해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진을 하고 있고. 고전적인 문인화의 규율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작품을 선보이는 정향자 작가. 자신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작업에 임하며 실력을 갖춰온 그녀는 올해 9월 석사 청고전을 통해 자신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그녀의 작품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할지 기대해 봅니다.